우리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주실 분,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이 밤사이에 기각된 이 따끈따끈한 뉴스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서울 북부지법 이창열 영장 전담부장 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한 신문과 기록 검토를 거쳐서 자정을 넘겨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예.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나온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네. 다른 사례랑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통상 그 영장 기각하는 걸 보면은 뭐 도망의 염려나 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는 거예요? 표현은 부드럽지만은 뭐 이런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냐 이렇게 질책하는 걸로 뭐 보입니다. 통상의 영장 기각 사유라면은 현직 장관이고 변호사니까 예.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 맞아요. 통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한 것은 영장 청구가 좀 지나치지 않냐 이걸 비판한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밤사이에 여러분 기각됐습니다. 혐의가 뭐였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방통위원장 왜 지금 갑자기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러는 거야. 혐의가 뭐야? 이런 한 얘기들.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사위원 한 명의 중도에 결론이 생겼는데요. 상임위원들과 논의 없이 임명한 게 직권남용이다는 거거든요. 자, 무슨 심사위원이냐 하면 그러니까 2020년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했어요. 여러분 뭐 CBS도 그렇지만 지상파, 종편 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승인 또 뭐 재허가 이런 걸 받습니다. 통과해야만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건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할 때 13명의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결혼이었는데 이거를 상임위원들과 논의 없이 임명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새로운 한 명을 이미 추천은 돼 있는 상태였고요. 예. 심사위원장과 위원장이 의논해서 위촉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상임위원들과 간담회도 하지 않고 위촉한 게 직권남용이다. 아, 방통위원장 맘대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다. 위임했다. 심사위원을. 근데 심사 규정에는 심사위원장 선임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논의해서 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위원장과 의논해서 위촉하면은 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 위반이 아닌 겁니다. 아무튼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첫 번째 혐의. 네. 두 번째 혐의는요. 두 번째도 직권남용인데요. TV조선이 10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어요. 네. 그런데 재승인 기간을 4년으로 하지 않고 3년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 TV조선만 3년으로 했느냐? 예, 이게 2020년 당시에 방통위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꽈락이 없는 경우 4년이지만 꽈락이 있는 경우 3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아, 심사 항목 중에 뭐 이렇게 항목마다 또 기준이 있었군요. 예. 근데 한 과목을 꽈락했는데 네. 그러면은 전체 점수가 채널 A랑 똑같더라도 아니 뭐 채널 A가 점수는 높았는데 다 둘 다 4년 기준이거든. 650점 넘고 700점은 안 됐으니까. 예. 근데 채널 A도 4년인데 꽈락이 있는 TV조선도 4년으로 주면은 형평이 안 맞다는 게 사무처 얘기고 아니면 이미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걸 처벌을 받는데 또 1년을 깎으면은 그게 이중 처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던 거죠. 그때도 막 그런 갑론을박이 회의장에서 있다가 네. 토론과 의결 거쳐서 그러면은 꽈락이 있었던 TV조선 3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백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그것도 방통위원장 직권 남용한 거다 이렇게 본 거고요. 예, 예. 세 번째 혐의요. 지난해 9월에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했겠죠.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당시 심사는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했어요. 예, 예. 그 보도 자료가 허위 공문서였다는 겁니다. 아, 방통위 입장. 네. 엄정하게 우리는 재승인 심사한 거다라는 그 입장 자체를 네. 위원장이 거짓말한 거다.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그런 보도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허위 공문서다. 아, 그것도 혐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요.
한 위원장은 TV조선 심사 점수가 수정 또는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조건부 재승인이 나도록 했으니까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작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혐의가 씌워지는 건데 지금 한 위원장은 난 조작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점수가 수정됐다는 걸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작되었다는 인식이 없다면은 그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되는 거고요. 또 설사 점수 수정이 심사 기간 중에 있었더라도 이 점수 수정은 심사 기간 중에 있는 거고 심사위원이 자기가 채점한 걸 수정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위원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매일매일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도대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를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4가지 혐의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좀 앞으로 돌려서 그런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제 왜 기각됐느냐 아까 큰 틀은 소개해 주셨고 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은 봤다고 왜 그러면 법원은 그렇게 봤는지를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른바 스모킹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 검찰이 방통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당시에 방통위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심사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역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때 내용이 이제 그런 취지였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실무 과장하고 국장, 심사위원장이 이미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수정이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이 실제 수사를 해보니까 네.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없었어요. 한 위원장 구속영장에도 이 혐의가 안 담겼습니다. 없네요, 내가 네. 혐의에. 한 위원장도 법원 영장심사에 출두하면서 처음에 제 혐의 내용이었던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한다 이러면서 영장심사에 들어갔거든요. 이 지금 사실은 의혹의 핵심, 가장 핵심은 심사 점수를 낮게 주도록 지시한 거 아니야? 이게 핵심이었는데 의혹의 그렇지. 핵심은 네. 결국 지금 영장에선 그게 빠졌다는 거네요. 그 스모킹건인데 그게 빠진 거죠. 아, 한 위원장이 이제 사실 이런 내용도 한 위원장이 지난 22일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조사받고 나오면서 지시했다는 게 빠져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제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다들 교개를 갖고 그러면서 아니 그걸로 영장이 나오겠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점수 조작 지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어. 아니라면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 영장이 기각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외형적으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줬다는 의혹이지만은 네. 이거는 미시적인 이유고요. 본질은 방송 장악을 위한 과정 내지 수단 아니냐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거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범여권 차원의 사퇴 합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을 했고요. 예. 그동안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거든요. 그런데 국무회의 올 필요 없다. 오지 마라 그랬고. 한상혁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쭉 안 했습니까? 윤 정부 들어서고는 안 했죠.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 업무 보고도 서면으로 하게 하거나 안 받았죠. 예.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청문회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농지법 위반, 이른바 농막 설치를 호화 캠핑 시설이다 이렇게 보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중 공격이 계속됐어요. 그럼에도 한 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니까 6월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9월에는 수사 요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예. 근데 그것만으로 방송 장악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방송 장악 의혹은 압박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들의 말이. 영장 심사를 받기 전날인 그제 한 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검찰이 왜 현직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걸로 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방통위원장이 출발이기 때문이다. 무슨 출발이요? 방통위부터 출발이다. 공영방송들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방통위원장을 장악해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나 이사를 임명하거나 임명 추천하고 네.
YTN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해야 하니까 제가 걸림돌이라고 보지 않았겠나. 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예.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위원장의 대스만 압박이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방통위와 KBS,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감사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KBS는 지난해 9월에 감사가 시작됐는데 감사 기간이 3차례나 연기됐어요. 이미 6개월 넘게 감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 MBC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주주인 방문진이 감사 대상이다 보니까 감사원이 3주째 예비 감사라고 하면서 방문진에 진을 치고 있고요. MBC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구한다 그래요. 그런데 자료 제출 안 하면은 또 자료 제출 거부로 고발을 하고요. MBC 박성재 사장이 직전 사장이죠. 네네. 페이스북에 배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는데 6개월을 질질 끌다가 사장을 그만두니까 바로 무혐의 종결하더라.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심사 등 이 모든 과정이 KBS, MBC 장악을 위한 빌드업임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민원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서 정권과 검찰, 감사원의 이유는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시나리오 속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는 의도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교체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방송 장악 의도 아니냐라는 관계자들의 당사자들 얘기들 많이 나오고 얘기를 있죠. 지금 모아 보셨는데 네. 세 번째 그러면 영장 기각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방통위가 고의로 TV조선에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TV조선에 불이익을 줄 거면은 재승인을 거부하면 되지 뭐하러 복잡하고 어렵게 점수를 조작하고 조건부 재승인을 해주냐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불이익은 TV조선이 출범 이후에 편파방송 논란을 일으키면서 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거든요. 네. 재승인을 해주면 안 되는 거, 해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냥 해주지 않았으면 깨끗했을 거다? 아, 그렇죠. TV조선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심사에서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요? 예. 특히 2017년에는 1000점 만점에 650점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아서 예. 탈락 위기를 맞기도 했거든요.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은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심사 과정에 개입해서 기준점 이하를 받도록 해서 재승인을 안 해주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할 수 점수를 있겠느냐? 뭐 그렇게 하느냐? 예. 근데 실제로 점수를 낮춘 거는 사실인 거죠. 낮춘 거는 사실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해서 네. 이제 사무처에 전달을 하고 네. 밤에 야간에 심사위원장과 몇몇 위원들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네네. 아침에 점수를 고쳤어요. 어. 이게 이제 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작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감사원은 그렇게 본 것이고 예. 그런데 이 점수 고친 과정이 네. 심사 기간 중 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채점한 점수를 고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점수를. 예. 그러면 그거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간 중이면? 그런데 방통위 사무처 직원이 점수가 잘 나왔더라. 뭐 몇 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TV조선 점수가 잘 나왔더라 얘기를 했고 예. 그 얘기를 심사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예. 점수를 고치게 됐으니까 이게 모의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이거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들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가리고 있는 것이고 예. 한 위원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구속 기소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방통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금도 어려움 겪어왔지만은.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못다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를 나눴고요. 권영철 대기자가 제 옆에 계속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제 질문이 남았다는 얘기죠. 일단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직접 통화를 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이 질문은 하나 드리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생각이 나서 쉬는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뭐냐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럼 계속 이렇게 뭐 막 구속을 하느니 마느니 뭐 기소 수사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중도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가? 본인 생각은 어떤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한 위원장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사실은. 예. 아니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느니 그냥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아유 뭐 그 자리에 뭐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냥 나가시죠. 이거 물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제도 이게 영장 심사 하루 전에 예. 혹시 영장 심사에서 구속될지 모르니까 혹시 남기실 말씀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 궁금하면은 면회 와라 그러더라고요. 면회하라. 감옥으로 면회하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권이 바뀌면은 방통위원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는 옳지 않다고 본다. 방통위가 중립성을 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임기제이고 임기를 보장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을 강조를 한 거 아니겠나. 입법자의 의지가 그 정권의 의지와 관계없이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독립성 그리고 임기 보장이 돼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면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어땠죠? 방통위원장들 임기가 다 보장이 됐었던가요? 방통위가 이제 그전에는 그 공기관, 독립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로 있었고요. 예. 지금 정부기관으로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로 당시에 정보통신부와 합해서 있다가 예. 그 뒤에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방송통신위원회만 분리가 되고 이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뭐 위원장들이 뭐 임기를 거의 마쳤죠.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계철 위원장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뭐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중도에 몇 달이었어요? 그 마무리된 거니까 임기 마쳤습니까? 예, 임기를 마친 거죠. 아,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임기를 마친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이게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 뭐 여냐 야냐 할 것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들은 한 번씩 난리가 나요. 뭐 이렇게 저희 CBS처럼 상관없는 이런 독립적인 방송국들은 문제 없습니다만 어떤 정부의 입김으로 뭔가가 사장이 바뀌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방송들은 늘 부침이 있어요. 이 정부가 들어서면 그러니까 쫙 퇴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뭐 계속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장관이 그 공기업의 환경부 산하의 이제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을 한 명 임기가 남았는데 내보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전직 장관이 구속까지 됐어요. 예. 그럼 검찰이 한쪽에서는 임기 남은 공직자 내보냈다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왜 안 나가냐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중적이잖아요. 이율 배반적이니까 국민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법 집행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왜 내보냈냐고 사람 구속하고 한쪽은 왜 안 나가냐고 압박하고 이런 모습이 결국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바꾸는 문제, 또 언론을 한바탕 이렇게 바꾸는 문제들은 전 늘 계속돼 왔던 걸로 압니다. 어떤 정부든 간에. 근데 그거를 좀 끊고 가야 돼요, 이제는 정말. 결국은 언론이 지금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예. 내년 총선이 있는데 KBS, MBC가 전임 정부에서 출범한 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바꾸고 싶은 거죠.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YTN도 지금 민영을 한다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네. 이게 방통위에서 최대 주주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자기들이 임명하지 않은 방통위원장이면은 숫자에서 3대 1로 불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바꾸겠다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결국 이렇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KBS 사장 정영주 사장을 임기가 남은 걸 내보내려고 법원에서 조정해서 받아들인 건데 그걸 배임이라고 감사원이 감사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재판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이기고 지금 관계없이 창피를 주고 구속시키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나가라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그리고 됐었죠.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도 네. 내용이 좀 허접해 보이는데 저걸 왜 영장까지 쳤지라고 네. 하니까 아니 검찰로서는 뭐 그러건 저러건 영장 심사 받으려면 왜 영장 심사 끝나고 구치소 들어가서 대기해야 되잖아요. 수모를 주는 거거든요. 현직 장관인데도. 그런 거 당하기 싫으면 나가라 이런 거죠. 그런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좀 제도로서 독립성을 위해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면은 네. 정권이 넘어갔더라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중간에 나가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 사법보고 독립된 기관이니까 여기도 방통위와 권익위는 독립을 보장한다고 법에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임기를 보장해 줘야죠. 왜 나가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영철 대기자가 잘 아는 이유는 이쪽 출입 기자셔서 오랫동안 얼마나 되셨죠? 방송통신 이쪽에 오랜 출입 기자여서 워낙 이쪽 사정 그동안 흘러온 모든 사정들을 잘 아시는 분이어서 오늘 이렇게 친절한 대기자 시간에 깊이 있는 취재 부탁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핫한 이슈가 많았어요.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문제, 또 전우원 씨 광주 방문 문제, 게다가 축구계 소식까지 오늘은 정말 다양한 뉴스를 꾹꾹 눌러 담느라 저희도 고생했습니다. 내일 뉴스쇼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서 같이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권유철 대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